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권 시민 (Sovereign Citizen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12월 1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Sovereign Citizen이라는 이 개념 익숙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AI가 설명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vereign Citizen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냐? 정부의 법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국가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버린 시티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진 특성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좀 더 여기 밑에 보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이 국가의 정부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따라서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서류들, 문서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아니면 출생증명서, 이런 것들은 나를 부당하게 통제하려는 장치 혹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믿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이론 중에 이 허수아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허수아비 이론이라는 것은 출생증명서에 있는 이름 혹은 운전면허증에 있는 이름, 글자를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일반적으로는 각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 이 소버린 시티즌이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와 나라는 생명으로서의 사람을 연결하지 말아달라. 그 글자로 적혀 있는 것은 정부가 통제를 하기 위한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이렇게 믿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수도로라는 건데, 유사 법률이죠. 법률은 아닌데 뭔가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법률 같은 그런 거죠. 자, 이 정도 살펴봄으로써 이 소버린 시티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기본적인 감이 좀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의 대표적인 예를 보려고 합니다. 헛리버 공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왕자, 프린스가 통치하는 나라를 principality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은 Principality of Hot River. 들어보신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나라예요. 퍼스에서 뭐 500 몇 킬로 북쪽으로 가면 있는 나라라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2020년까지 존재했었다고 하는군요. 이 나라를 만드는 이런 이상한 일은 왜 하게 됐을까요? 여기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1969년에 혹은 그 이전에 밀 생산이 엄청 많아져서 농부들한테 밀 농사 좀 짓지 마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밀의 판매량을 제한하기로 했답니다. 농장별로, 농부별로. 그런데 이 레너드 카슬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었는데, 짓고 보니까 국가에서 팔라고 허락해 주는 양은 자기가 팔려고 하는 양의 5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99에 해당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살펴보던 중, 이 법은 호주의 법이니까 내가 호주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생산한 밀이 호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이랑은 관계가 없잖아. 그냥 다 수확하는 대로 팔 수가 있겠네. 그럼 뭐 나라 하나 만들지. 이렇게 됐답니다.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그 나라 이름은 핫리버 공국이라는 것이고, 이 뒤에 나오는 음악은 그 나라의 그 국가입니다. 국가의 그 제목이 이곳은 거친 땅이니 라는데, 하여튼 그 음악이 지금 뒤에 나오고 있고요. 크기는 여의도의 한 8, 9배쯤 되더라고요. 이제 음악은 끄고, 공용어는 영어, 불어, 에스페란토 뭐 이렇고, 인구는 23명 뭐 이런 나라였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호주에 속하지 않는데, 혹은 나는 뉴질랜드에 살지만 뉴질랜드와는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소버레인 시티즌이라고 생각했을 때 굳이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 소버레인 시티즌 놀이를 하진 않는 거죠. 그냥 뉴질랜드에 저항하고 호주에 저항할 뿐이죠. 딱 봐도 이 사람들 경찰이랑 엄청 문제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의 연방 경찰이 무슨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소버레인 시티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뭐라고 주장하는가, 이런 거를 호주의 연방 경찰이 설명하는 거죠.
그 발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칼 든 할아버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핫리버 공국의 통치를 맡으신 프린스 레너드라는 분이죠. 그 옆에 호주의 경찰이 설명한 거에 보면 전통적으로 이 소버린 시티즌이라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자기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책무, 예를 들어 세금을 내는 것, 그런 것은 거부를 하는 거죠. 나랑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시작해놓고서는 이제 자기들끼리는 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연결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채팅방 하나 만들어서 서로의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공유하고 뭐 그러고 있겠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호주 경찰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의 법률적인 근거는 마그나 카르타다, 대헌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헌장이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급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있답니다. 여기는 지금 영국의 내셔널 아카이브인데요. 영국쯤 되니까 이 마그나 카르타 내용 뭐 여기다가 실을만 하죠. 여기 39번째 조항에 보면 어떠한 자유로운 시민도 자유로운 사람도 체포되거나 혹은 감옥에 수감될 수 없다. 그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없고 그의 사유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다.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동료 시민들의 법률적인 결정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 얼마나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 행동의 법률적인 근거로 삼는다고 그렇게 호주 경찰이 언급한 것이죠. 이런 일이 호주에만 있겠습니까? 뉴질랜드 경찰도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질랜드 경찰도 이런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타스만 디스트릭트에서 만들었다는데 이 소버린 시티즌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뉴질랜드의 어떤 사람들이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뉴질랜드의 관점에서 본 거죠.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국가의 정부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것은 불법적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개인이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FBI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물리적으로는 그 나라에 있지만 미국 안에 있지만 자기들이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법은 관계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법원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혹은 자동차 등록이라던가 혹은 뭐 면허증이라던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랑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캐나다의 어떤 학자가 이 sovereign citizen이라는 것은 일종의 법률적인 사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는 오타고 대학의 법률 교수님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마술의 일종으로 자 여기 모자에서 토끼가 나옵니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법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에 따르면 뉴질랜드만의 특성이 있는데 뉴질랜드 안에는 일부 마오리들이 이미 우리는 독립이다 라고 마오리 독립운동이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전국적으로 하건 어떤 지방에서 하건 이런 마오리 독립이라는 마오리 주권이라는 개념과 이 소버린 시티즌이라는 원래는 전혀 관계가 없이 시작한 건데 그것이 지금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뉴질랜드 경찰의 발표 자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링크가 있는데요. 그걸 따라가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 기사에 보면 경찰이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운전하고 있는 걸 세웠더니 그 사람이 나는 소버린 시티즌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하시고 이렇게 저의 시간을 낭비하시면 1분당 100불의 벌금을 경찰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경찰이 다른 사람한테 벌금이 얼마입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경찰에게 벌금은 1분당 100불이에요. 이런 걸 했다는 거죠.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 그것이 법원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장이죠. 하이코트의 치프 저스티스인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를 근거로 이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버린 시티즌이라는 사람들이 법원을 무대로 그러니까 연극 무대, 코미디 하는 그런 무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와서 뭐
판사님 훌륭하신 건 알겠는데요. 판사님은 호주의 공무원이시잖아요. 저는 소버린 시티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말을 섞을 이유가 없습니다. 컴퓨터 좋은 거 쓰시는군요 하면서 와서 막 누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이 나는 이 나라랑 관계가 없는데요 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룰이라는 거죠. 여기 예를 보면 카페에 가면 먼저 가방이나 핸드폰을 자리 위에 두는 것. 그래서 자리를 맞는 것이죠. 혹은 라면을 먹을 때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국룰이라는 거예요. 라면과 밥 혹은 뭐 가방을 자리 위에 두는 것. 이것이 국가의 법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통념이나 흔히 따르는 행동 방식이며 우리는 그것을 국룰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접근은 매우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과자의 이번 녹음 소버린 시티즌에 관한 녹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